사람들 앞에만 서면 죽을 것 같은 당신에게 사회 불안장애의 진실. 발표 순서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당신. 회식 자리에만 가면 얼굴이 새빨개지는 당신. 사람들 시선이 느껴지면 숨이 막히는 당신. 화장실에 숨어서 눈물을 흘린 적 있는 당신. 주변에서는 너 왜 그렇게 예민해? 너 좀 당당해져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당신이 소심하거나 성격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사회 불안장애일 수 있어요. 오늘은 왜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불안한지, 왜 시선 공포가 생기는지, 그 뇌과학적 이유와 정확한 진단 방법, 그리고 실제로 효과 있는 해결책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도와드리기 위한 거예요. 사회 불안장애란? 먼저 정확한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사회 불안장애. 예전에는 사회 공포증이라고도 불렀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내성적인 성격, 수줍음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의학적 질환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7%에서 18%가 평생 한 번 이상 사회 불안장애를 겪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 350만에서 650만 명이에요. 특히 10대에서 20대 초반에 가장 많이 시작돼요. 그리고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지속될 수 있어요. 핵심 증상은 이거예요.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주목을 받을 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단순히 긴장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사회 불안장애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수행형. 특정 상황에서만 불안해요. 발표, 공개 연설, 시험, 공연 같은 거요. 비교적 한정된 상황이에요. 두 번째, 일반형. 대부분의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해요.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 회식, 전화 통화, 심지어 식당에서 밥 먹기까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심각해요. 성인 사회 불안장애의 80%는 일반형이에요. 정확한 증상? 많은 분들이 나도 사람 앞에서 떨리는데 사회 불안장애인가 하고 헷갈려 하세요. 정확한 의학적 진단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진단 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첫째, 타인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현저한 공포 또는 불안. 예시 상황들은 이런 거예요. 사회적 상호작용, 대화하기, 낯선 사람 만나기, 데이트, 관찰당하는 상황, 먹기, 마시기, 글씨 쓰기, 다른 사람 앞에서 수행하기, 발표, 공연, 회의.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까봐 두려워함. 특히 이런 생각들이에요. 불안 증상을 보이면 창피를 당할 것이다.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상황이 거의 항상 공포나 불안을 유발함. 예외가 거의 없어요. 매번 그 상황이 오면 불안해요. 넷째,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거나 강렬한 공포나 불안을 견디며 참음. 회피의 예시예요. 발표가 있는 수업 안 들어감, 회식 불참, 승진 기회 포기, 전화 안 받기. 다섯째, 공포나 불안이 실제 위협에 비해 지나침. 객관적으로 보면 별일 아닌데 본인은 죽을 것 같이 느껴요. 여섯째, 6개월 이상 지속됨. 일시적인 긴장이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만성적이에요. 일곱째,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의 손상을 초래함. 학교를 못 가요. 직장을 그만둬요. 연애를 못 해요. 여덟째, 약물, 다른 의학적 상태 또는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음. 갑상선 항진증, 공황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과 구분해야 해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기준이 충족되어야 사회 불안장애로 진단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 앞에서 떨린다고 다 사회 불안장애는 아니에요. 신체 증상, 사회 불안장애가 있으면 신체적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요. 심혈관계 증상,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빨리 뛰어요.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아요. 혈압이 올라가요. 얼굴, 목, 귀가 빨개져요. 호흡기 증상, 숨이 막혀요. 과호흡해요. 목이 막히는 느낌. 소화기 증상, 속이 메스꺼워요. 복통, 설사, 입이 바싹 말아요. 신경계 증상, 온몸이 떨려요. 손발에 땀이 나요. 어지러워요. 머리가 멍해져요. 근육계 증상, 근육이 경직돼요. 다리에 힘이 풀려요. 목소리가 떨려요. 중요한 건 이런 신체 증상이 더 큰 불안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볼까봐 더 불안해지고, 그러면 더 빨개져요.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원인 내과학으로 보기. 그럼 왜 사회 불안장애가 생길까요? 첫째, 편도체 과민 반응. 편도체는 위협 탐지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뇌의 문제예요. 위험을 감지하면 경보를 울려요. 일반인은 실제 위협이 있을 때만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근데 사회 불안장애가 있으면 사회적 위협에 편도체가 과도하게 반응해요. 뇌 MRI를 찍어보면 타인의 얼굴만 봐도 편도체가 일반인보다 3배 더 활성화돼요. 둘째, 전전두엽 피질 기능 저하.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 감정 조절을 담당해요. 편도체가 공포 버튼이라면 전전두엽은 진정 버튼이에요. 일반인은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조절해요. 괜찮아,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요. 근데 사회 불안장애가 있으면 이 연결이 약해요. 편도체가 폭주하는데 전전두엽이 못 막아요. 그래서 머리로는 별일 아닌 거 알아요? 근데 몸은 죽을 것 같아요. 셋째, 옥시토신 시스템 이상. 옥시토신은 사회적 유대감, 신뢰를 담당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사회 불안장애가 있으면 옥시토신 수용체가 적거나 민감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사회적 상황이 위협으로만 느껴지고 안정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일반인은 사회적 상황에서 옥시토신이 나와서 편안함을 느껴요. 넷째, 세로토닌 부족. 세로토닌은 기분 안정제예요. 사회 불안장애가 있으면 세로토닌 수치가 평균보다 낮아요. 그래서 불안을 느끼기 쉽고 부정적 생각이 많아요.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 크게 3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 유전. 부모 중 한 명이 사회 불안장애면 자녀도 30%에서 40% 확률이에요. 특히 편도체 민감성과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위험도가 3배 높아져요. 둘째, 어린 시절 경험. 과잉보호하는 부모. 세상은 위험해. 사람들은 무서워. 이런 메시지를 줘요. 비판적인 부모. 넌 부족해? 창피해? 이런 메시지를 줘요. 학교에서 왕따, 놀림. 사회적 트라우마가 돼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뇌가 사람은 위협이야로 학습해요. 셋째, 외상 경험. 공개적으로 창피당한 경험. 발표 중 실수해서 웃음거리 된 경험. 심한 거절 경험. 이런 한 번의 강렬한 트라우마도 사회 불안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자가 체크. 여러분이 해당되는지 체크해 볼까요? 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과 회피 정도를 체크하세요. 불안 정도. 0은 전혀 없음. 1은 약간, 2는 중간, 3은 심함. 회피 정도. 0은 전혀 안 함. 1은 가끔, 2는 자주, 3은 거의 항상. 상황 목록 13가지 핵심 상황이에요. 전화 받기, 많은 사람 앞에서, 소규모 그룹 활동 참여, 공공장소에서 식사하기, 권위 있는 사람과 대화,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기, 파티나 사교 모임 가기, 관찰받으며 일하기, 관찰받으며 글씨 쓰기,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 걸기,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기, 낯선 사람 만나기,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 보기, 방에 들어갈 때 이미 앉아있는 사람들 앞 지나가기. 채점 방법. 불안 점수와 회피 점수를 각각 합산하세요. 총점은 불안 점수 더하기 회피 점수예요. 55점에서 65점. 중간 정도 사회 불안장애. 65점에서 80점. 심한 사회 불안장애. 80점 이상. 매우 심한 사회 불안장애. 불안 점수나 회피 점수 중 하나라도 30점 이상이면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확진은 전문의의 종합적 평가가 필요해요. 이건 선별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점. 일상생활에서의 실제 모습. 학교에서 발표 있는 수업은 절대 안 들어요. 조별 과제가 공포예요. 의견 내기 무서워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점심시간에 혼자 먹어요.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 손이 떨려서 밥을 흘릴까 봐요. 화장실에서 밥 먹은 적도 있어요. 직장에서 회의 시간이 악몽이에요. 발언 차례가 오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점심 회식은 가능하면 빠져요. 못 빠지면 화장실 자주 가요. 승진 면접 포기해요. 면접관 앞에 설 자신이 없어서요. 재택근무만 할 수 있다면 월급 깎여도 좋겠어요. 연애에서 데이트 신청 못 받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요. 커플이 되어도 상대 친구들 만나기 힘들어요. 결혼식 올리기 무서워서 결혼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일상에서 미용실 가기 힘들어요. 미용사와 대화해야 해서요. 이게 반복되면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나는 사회생활 못하는 페인이야 라고 생각해요. 일상생활에서의 실제 모습, 사회 불안장애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학교에서 발표 있는 수업은 절대 안 들어요. 조별 과제가 공포예요. 의견 내기 무서워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점심시간에 혼자 먹어요.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 손이 떨려서 밥을 흘릴까 봐요.
회의 시간이 악몽이에요. 발언 차례가 오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점심 회식은 가능하면 마트에서 직원에게 물어보기 힘들어요. 전화 주문 못해요. 배달 앱만 써요. 택배 올 시간에 문 안 열어요. 기사님과 마주치기 싫어서요. 미용실 가기 힘들어요. 미용사와 대화해야 해서요. 이게 반복되면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나는 사회생활 못하는 페인이야 라고 생각해요. 우울증이 와요. 실제로 사회불안장애의 70%가 주요 우울장애를 동반해요. 첫 번째 해결법은 인지행동치료예요. 사회불안장애 치료의 골드 스탠다드예요. 약물보다 효과가 오래 지속돼요. 핵심은 이거예요.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고 회피 행동을 깨는 거예요. 부정적 자동 사고 바꾸기. 사회불안장애가 있으면 자동으로 부정적 생각이 나와요. 나쁜 생각, 다들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야. 이 생각을 멈추고 증거를 찾아보세요. 증거 찾기. 정말 다들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그렇게 평가하나? 실제로 누가 뭐라고 한 적 있나? 대부분은 증거가 없어요. 내 상상일 뿐이에요. 재구성. 다들 자기 생각에 바빠서 나한테 관심 없을 거야? 이걸 2주만 해도 부정적 생각이 50% 줄어요? 노출 치료. 사회불안장애의 핵심 문제는 회피예요. 무서우니까 피해요. 피하니까 더 무서워져요. 이 악순환을 깨려면 직면해야 해요. 노출 위계 만들기.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어려운 것까지 10단계로 나눠요. 예시. 1단계. 편의점에서 물건 사면서 직원과 눈 마주치기. 2단계. 편의점 직원에게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보기. 3단계. 카페에서 주문하면서 옵션 바꾸기. 4단계. 친한 친구 1명과 식당에서 밥 먹기. 5단계. 친구 2명과 식당에서 밥 먹기. 6단계. 소규모 모임 5명 참석하기. 7단계. 회의에서 한마디 발언하기. 8단계. 10명 앞에서 1분 발표하기. 9단계. 20명 앞에서 3분 발표하기. 10단계. 50명 앞에서 5분 발표하기. 1단계부터 시작하세요. 불안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그 다음 2단계로 가세요. 처음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10분만 버티면 불안이 내려가요. 이게 노출의 원리예요. 뇌가 이 상황은 안전해를 학습하는 거예요. 3개월 꾸준히 하면 80%가 좋아져요. 주의 재훈련. 사회불안장애가 있으면 주의가 위협에만 쏠려요. 10명이 웃는데 1명이 무표정이면 그 1명만 보여요. 이걸 바꿔야 해요. 긍정적 신호 찾기 연습. 사회적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긍정적 신호를 찾으세요. 누가 미소 짓나? 누가 고개 끄덕이나? 누가 관심 있게 듣나? 해결법 2. 약물 치료. 두 번째 해결법은 약물 치료예요. 심한 경우 약물이 필수예요. 주요 약물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줄여서 SSRI예요. 파록세틴, 상품명 팍실, S시탈로프람, 상품명 렉사프로, 설트랄린, 상품명 졸로푸트. 작용 원리. 세로토닌 재흡수를 차단해서 뇌에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불안이 줄어들어요. 효과. 60%에서 70%에서 효과 있어요. 먹고 2주에서 4주 후부터 효과 나타나요. 부작용. 초기에 메스꺼움, 두통, 불면. 대부분 2주 후 적응돼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줄여서 SNRI예요. 벨라팍신, 상품명 이펙사. 둘록세틴, 상품명 신발타. SSRI가 안 맞을 때 써요. 벤조디아제핀, 응급용. 알프라졸람, 상품명 자나스. 로라제팜, 상품명 아티반. 급성 불안 발작 때 빨리 진정시켜줘요. 먹고 30분 안에 효과 나타나요. 주의, 중독성 있어요. 장기 복용 금지. 2주에서 4주 이내만. 베타 차단제, 수행 불안용. 프로프라놀롤, 심장 두근거림, 떨림, 땀 같은 신체 증상을 줄여줘요. 발표 1시간 전에 먹으면 효과 있어요. 중독성 없어요. 약물에 대한 오해 풀기. 오해 1. 약 먹으면 중독돼요. 사실 SSRI, SNRI는 중독성 없어요. 당뇨약과와 같아요. 벤조디아제핀만 중독성 있는데 의사가 단기만 처방해요. 오해 부. 약 먹으면 좀비가 돼요. 사실 적절한 용량이면 정상 생활 가능해요. 오히려 불안이 줄어서 더 잘 살 수 있어요. 오해 3배 좀 나아지면 끊어도 되죠. 사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먹어야 돼요. 임의로 끊으면 재발해요. 실천 방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처음 2개월에서 3개월은 약 용량 조절 기간이에요. 참고 견뎌야 해요. 부작용 있으면 바로 의사에게 말하세요.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해요. 사회 불안장애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요. 특히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즉시 병원 가야 하는 상황,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학교 직장을 못 간다, 우울증이 심하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한다, 자해를 한다, 1년 이상 회피 행동이 계속된다, 정기적으로 병원 가야 하는 이유, 약물 조절, 용량을 조절하고 부작용을 관리해요. 인지행동 치료, 전문가와 체계적으로 해야 효과 있어요. 진행 상황 모니터링, 좋아지는지 악화되는지 확인해요. 연락처 1577-0009 한국생명의전화 24시간 1393 자살 예방 상담 전화 24시간 천페의 PHO 091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24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찾기 사회불안장애 전문병원 검색해보세요. 인지행동 치료하는 곳이 좋아요. 약물 치료와 심리치료 같이 하는 곳 추천해요. 치료 비용 초진 5만원에서 10만원, 재진 2만원에서 5만원, 약값 한 달 3만원에서 8만원, 인지행동 치료 회당 5만원에서 15만원, 건강보험 적용돼요. 치료기간 인지행동 치료 보통 12주에서 16주, 약물 치료 최소 6개월에서 1년, 빠를수록 좋아요. 10대, 20대에 치료받으면 90%가 좋아져요. 가족과 친구를 위한 가이드. 주변에 사회불안장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지 말아야 할 말. 왜 그렇게 예민해? 그냥 당당하게 해. 부끄러워할 것 없잖아. 나도 긴장되는데 괜찮아. 이런 말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상처 줘요. 해야 할 말. 힘들겠다. 이해해. 천천히 가도 괜찮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난 기다릴게.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이런 말이 힘이 돼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억지로 사회적 상황에 끌고 가기. 괜찮다고 우기기. 비교하기.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해야 할 행동. 본인 속도 존중하기. 작은 진전도 칭찬하기. 함께 전문가 찾기. 치료 과정 응원하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회 불안장애는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에요. 뇌의학적 질환이에요. 이해하고 지지해 주세요. 회복 후 삶. 사회 불안장애는 치료 가능해요. 실제로 치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한 청년의 이야기. 저는 20대 내내 사회 불안장애로 고통받았어요. 대학교 4년 동안 발표 수업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졸업 후에도 면접을 못 봐서 취업을 못 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도 왔어요. 28살에 정신과에 갔어요. 인지행동 치료받고 약도 먹었어요. 1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회사 다니고 회의에서 발표도 해요.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떨려요. 근데 예전처럼 회피하지 않아요. 떨리는 걸 받아들이고 그냥 해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직장인의 이야기. 저는 승진을 3번 포기했어요. 면접이 무서워서요. 결혼도 미뤘어요. 결혼식이 무서워서요. 35살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치료 시작했어요. 노출 치료가 정말 힘들었어요. 10명 앞에서 1분 말하는 것도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반복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6개월 후에 승진 면접 봤어요. 떨렸지만 해냈어요. 지금은 팀장이에요. 후배들 앞에서 발표도 해요. 과거에 저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통계로 보는 회복률, 인지행동 치료 75%에서 80% 효과, 약물 치료 60%에서 70% 효과, 둘 다 병행 85%에서 90% 효과. 치료 시작 나이가 빠를수록 회복률 높아요. 10대 치료 90% 회복, 20대 치료 85% 회복, 30대 이후 치료 70% 회복. 늦었다고 생각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딸애야 마무리. 여러분, 사회 불안장애가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유명인들을 보세요. 엠마 스톤, 배우. 어릴 때 심한 사회 불안장애 있었어요. 치료받고 아카데미상 받았어요. 아델, 가수, 공연 전 극심한 불안. 그래도 세계 최고 가수가 됐어요. 워렌 버핏, 투자가. 20대에 사람 앞에서 말 못했어요. 지금은 수천 명 앞에서 연설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단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뇌의 편도체가 과민한 거예요.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둘째, 치료받으세요.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 85%가 좋아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셋째,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노출 치료 힘들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진전도 대단한 거예요. 사회 불안장애는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완치는 어려워도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어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범불안장애로 찾아올게요. 당신의 마음 주치의 해밀 숨터였습니다.